손흥민의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받아 두 골을 성공시킨 존슨이 난데없이 손흥민을 우러러본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바로 며칠 전 존슨은 입스위치전을 마친 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내가 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다. 그동안 토트넘의 간판 스타로 여겨지던 케인보다 뛰어난 부분이 너무 많다. 주장으로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공격수인 존슨은 토트넘에 부족했던 공격에 창의성을 불어넣어주고 있어 호평받았는데요. 특히 최전방 공격수와 측면 공격수로 오가는 손흥민의 특급 조력을 받아 준수한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파랗게 어리고 탐욕스러운 존슨은 이런 손흥민에 대해 위대한 선수이자 특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매 순간 웃고 지내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존슨은 이어 말합니다. 우리는 토트넘과 내 전 소속팀인 노팅엄에 맞대결 때 서로를 상대해봤고 서로를 존중했다. 경기 전에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 쉽게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손흥민은 너무나 선한 사람이다. 그러다 이적하고 본 손흥민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최고의 선수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100골 넘게 넣었다. 내가 본 최고의 피니셔 중 하나다. 주장으로서의 손흥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손흥민은 카리스마로 모두를 누릴 수 있는 로이킹 같은 사람은 아니다. 손흥민의 위대한 점 중 하나는 매번 그렇게 실실 웃고 다니는데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는다. 그는 위대한 선수다. 어린 선수들이 우리와 함께 훈련하고 함께 출전 명단에 들 때 손흥민이 이야기하면 모두 손흥민의 말을 듣는다. 손흥민 보고 주장감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우선 그 말의 저희를 의심해봐야 한다라고요. 로이키는 과거 맨유 영광의 시절을 뛰었던 선수인데요. 카리스마 넘치고 거친 태클과 싸움으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식 티키타카 예쁜 축구가 자리 잡기 전 마구 싸우고 달려들고 부딪히고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부상을 입히던 축구 스타일이죠. 술 취한 채 다음날 경기에 들어가는 일도 부지기수였더니 말 다 했죠. 그런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존슨은 거의 손비어 청가를 읊습니다. 손흥민은 멋진 아우라와 큰 인격을 갖고 있다. 큰 선수의 아우라다. 이런 점들은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고 구단의 중요한 순간에 필요하다. 그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말이다. 또 우리는 몇 차례 득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서로를 계속 보려고 하고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 서로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장 밖에서도 자주 보려고 하는데 소니가 개인 훈련한다고 시간을 잘 내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이번에 난투극에 가까운 입스위치 수비수 고드프리가 손흥민을 거의 담그려고 시도한 살인 태클을 날릴 때도 곧바로 소니에게 달려가 그를 지키려는 경호원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얼마 전 입스위치전에서 폼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존슨과의 티키타카가 꼽힐 정도로 팀 내에서 주장으로서의 손흥민의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리그 최악의 더티플레이 수비수로도 꼽히는 고드프리와 손흥민 사이의 기싸움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손흥민 선수의 지난주는 어쩌면 그의 커리어 전체에서 최악의 한 주였을지도 모릅니다. 방출이라는 단어를 듣고도 살아본 적도 없는 선수가 방출, 그것도 그렇게까지 가기 싫어하는 사우디리그로의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는 이적을 준비해야만 하는 고민을 해야 했던 건데요. 영국 언론들은 마치 토트넘 레비 회장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손흥민 선수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나이 많고 폼도 죽었다, 구단 최악의 주장감이다 등등 해설자와 언론의 콜라보로 상상이 손흥민 맹비난을 해댄 건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존슨의 깜짝 인터뷰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전 프리미어리그 출신 제이미 오하라는 소니의 경기력이 하락했고 리더십도 부족하다. 토트넘에서 그는 더 이상 투지도, 열정도,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 손흥민은 더 이상 주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에 직격탄을 날리며 소니 주장 박탈? 어처구니 없네. 오늘 도움 고마워요 형 이라는 말에 날려 반박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당당한 받아치기는 최근 다시 폼이 되살아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휴식 후 경기력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입스위치전 경기 결과 통계 역시 그 치열함을 더해주는데요. 풋몹에 따르면 이날 손흥민은 패스 성공률 90%, 유효 슈팅도 3차례까지 기록했거든요. 오랜만에 완벽한 폼을 보여주자 보고 있는 우리도 행복한 것 같죠. 신출귀몰하며 위협적으로 뛰어다닌 손흥민 선수를 향한 상대팀의 견제도 자연스럽게 상당했습니다. 워낙에 팀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주목을 받는 스타이기 때문에 사실 그는 자연스레 상대편 선수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기세를 꺾기 위한 필요 이상의 도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전반기 경기 내내 마찬가지였는데요. 상대팀은 물론이고 같은 팀에서도 미친 개로 불리는 잉글랜드 출신 수비수 고드프리 역시 손흥민 선수가 너무 얄미웠던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반칙 이력으로 유명했던 그는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발목을 정확하게 노리는 태클을 시도하며 소니를 땅에 구르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어김없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살떨리면서도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전반전이 끝나기 10여 분 전 손흥민이 기세 좋게 뛰어나가자 고드프리는 손흥민의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아예 발목을 노리는 태클 아닌 태클 난투극으로 기세를 잡으려 한 겁니다.
심판조차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바로 휘슬을 불어 옐로카드를 날렸고요. 하지만 고드프리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화풀이라도 하려는 듯 옐로카드를 받은 지 불과 2분 만에 공중에 떠있던 마티스 텔을 밀쳤는데요. 텔 선수는 불안한 자세로 그라운드에 떨어진 뒤 통증을 호소했죠. 다행히 이후 플레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싹싹 피해가면서 아주 약이 바짝 오른 고드프리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후 입스위치는 후반 시작과 함께 거친 플레이를 보여준 고드프리를 그라운드에서 쫓아내야만 했죠. 물론 축구는 원래 하나의 전쟁과 같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판인 축구를 하기보다는 싸우러 모인 사람들이 뛰는 경기 같았다니까요. 실제로 아직도 대부분의 프로 경기에서는 퇴장당하지 않을 정도로 때론 거칠게 밀치고 발로 차서 상대의 기를 죽이고 우리 편이 기선제압하는 방법도 사용하곤 하죠. 그만큼 프리미어리그는 꼴찌팀도 언제든 1등팀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과 기세가 잡혀있는 강팀이 가득한 리그입니다. 실제로 입스위치 역시 전반 초반부터 토트넘은 강하게 압박당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 델라비 전반전 시작 30초 만엔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고 전반 6분엔 헤더 슈팅이 골대에 맞아 간신히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은 장면도 연출됐거든요. 하지만 조금 쉬면서 마음과 몸 정리를 하고 나온 손흥민은 그야말로 도깨비처럼 신출귀몰하는 장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 왼쪽 지역으로 갑자기 등장한 뒤 슈팅을 시도하려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컷백 패스를 택했는데요. 이때 그의 패스를 받으려는 존슨이 오른발로 갖다 대며 선제골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손흥민 선수의 기세는 정말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선제골이 나온 뒤 6분 만에 또다시 득점을 합작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건데요. 전반 26분 손 선수는 또다시 입스위치의 측면을 무너뜨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손흥민은 욕심내기보단 주변 동료들을 살폈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 존슨을 발견한 겁니다. 이번에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 지으며 스코어 2대0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74분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10골 10도움으로 총 20개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단일 시즌 10-10을 달성했죠. 그리고 이렇게 달성한 역대급 기록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소니는 토트넘 한 팀에서만 608경기, 221골, 108도움을 달성했죠. 경기당 득점이 0.36골, 공격 포인트가 0.54로 경기에 나가면 쉽게 말해 절반 정도는 골을 넣거나 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밥값 넘치게 뛰었던 선수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역시나 손흥민이 해결한 것이고요. 직전 경기를 보면 손흥민은 역시나 경기장에서 활약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그라운드 곳곳을 누비며 순식간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재주가 있고요. 정말이지 손흥민이 잉글랜드 사람이었으면 지금쯤 발롱도르도 타고 팀의 붙박이 주전은 따놓은 당상이고 닭집이 아니라 리그 내 최강의 팀 다른 곳에서 최고 연봉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정말 사실이겠구나 싶죠. 그럼에도 겸손하게 늘 최선을 다하는 손흥민은 이타적인 플레이로 무조건적으로 팀의 승리를 위한 플레이를 합니다. 다시 말해 소니는 스스로도 왕이 될 상이었지만 또 동시에 킹메이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간 자칭 축구도사라고 하는 인물들은 소니의 플레이 스타일에 비해 특징이 없다라고 혹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 없음 덕분에 손흥민은 잠재력이 있는 어떤 선수와도 잘 녹아들어 진정한 의미의 팀플레이 축구를 선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특징이 없다는 손흥민의 움직임이 EPL에서 독보적인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로소 소니의 진가가 더 알려지고 또 그의 위대함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요즘 나오는 이야기처럼 맨유, 맨시티, 바르셀로나 어디든 토트넘이 아닌 다른 강팀으로 옮겨가는 모습 그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